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 5, 6교시 건축 모형 제작반 수업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선생님 수정했는데요. 좀 늦게 보낸 학생이 있어서 좀 수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이 지금 금요일인데요. 아직 2명 학생이 보내지 않아서 선생님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어도 그날 진짜 늦어도 그 다음날은 꼭 보내주셔야 선생님이 수정해서 바로 답변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안내는 동영상 시청하는 걸로 여러분들 출석을 확인하게 되고요. 오늘 6교시 4시까지 끝나기 전까지 카톡으로 도면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면 사진 찍을 때 좀 밝은 곳에서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는 항상 이거 많이 잃어버리시는데요.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질문사항, 그 다음에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낸 다음에 선생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보내지 않기로 했죠. 여러분 30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도면 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테두리선 간격 옆에 가장자리에서 6에서 8mm 정도 띄우라 했는데 아직도 이거 안 하고 그린 학생이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표제란에 30 곱하기 50에서 3cm, 5cm 정도로 표제란 3칸 정도 나누어서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쌤이 답변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무리 연습 이래 하더라도 테두리선과 표제란은 자로 그리고 꼭 넣어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로 깔끔하게 그리고 안쪽에는 평면도는 프리핸드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쪽이 남쪽이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주방, 안방, 그리고 다른 공간도 와도 됩니다. 하지만 왜 그 다른 공간이 남양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선생님이 도면에 설명했듯이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냥 잘못된 그런 내용으로 보내는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간, 그래서 저쪽 화장실 넣은 거라든가 뭐 다용도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남양이 배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거실을 좀 많이 그리는데요. 특정하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거실을 되게 작게 그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건 되게 일부분의 학생이고요. 대부분 학생은 거실을 좀 크게 그립니다. 거실을 중심에 크게 놓고 나머지 공간을 주변에 배치하게 되는데 거실 공간은 보통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25%, 많으면 30%, 35% 정도 하는데 보통 어떤 학생은 거실이 보통 50% 이상, 과반수 이상 차지하는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실 면적은 25% 내외, 뭐 적으면 20%, 크면은 뭐 30%, 35%까지만 50% 이상은 그리지 않도록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쓰면은 주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른 곳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방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위주로 그리는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다음 주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게 되면은 다용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 시간에 선생님이 한 내용인데요. 볼까요? 공간은 네모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네모가 아니게. 공간, 네모난 공간이 여러분들이 모든 공간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보통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가장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구 배치되기 편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모양, 집의 전체적인 모양은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게 네모나죠.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굳이 네모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선생님 썼어요. 한번 볼까요? 기하학적 모양, 삼각형이나 오각형, 막 평행사변형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 모양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사람이 살기 편안하도록 공간을 좀 넓게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의 수정사항을 꼭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 것 중에 나의 생각과 선생님 생각이 많이 틀리다. 그러시면은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조금만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 시간에 했던 도면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 도면을 그려도 되긴 되는데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시간에 그린 도면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이 지금 다음 주까지 하면은 보통 도면 그리기만 지금 6시간째거든요. 6시간째라고 하면은 지금 그렸던 도면을 전부 이렇게 폐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과 주고받은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새로운 도면을 좀 수정해 주는 게 좋죠. 완전히 다른 도면을 해버리면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시 지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금 2시간 했고 지금 이번 주에 6시간째 5기시 6차시 5차시 6차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내가 기존의 도면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은 전부 다 바꿔서 새로 그릴지 결정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기존 도면 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존의 도면을 그냥 바꿔버리면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완성 후 질문과 함께 도면 보내기, 학변 성명기,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닉네임 수정하지 않기. 여러분들이 닉네임, 또 선생님이 카톡을 주고받는데요. 닉네임을 수정해버리면 선생님이 도면을 받은 다음에 저장하고 나중에 수정사항을 쓴 다음에 다시 보내게 되는데 닉네임을 수정하게 되면 선생님이 또 카톡에서 또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닉네임은 웬만하면 수정하지 않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자신의 입장에서 공간을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가족의 입장에서 공간을 생각하고 설계하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영화를 좋아한다 하니까 그런 공간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 보면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는 주방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다용도실, 그 다음에 모든 가족이 쓰는 거실 또는 다른 기타 공간이 있는데 내가 자식일 때, 네, 부모일 때, 그 다음에 할머니일 때, 그리고 내가 손님을 왔을 때 이 집에 도대체 뭐가 있으면 좋을까는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은 공간을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또 설명하겠지만 도면 보는 가장 좋은 방법 어디부터 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리고 출입문을 지난다. 당연히 그럼 신발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신발장을 설치하겠죠, 양쪽에. 또 신발장에 있는데 나는 신발장에 좀 장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왼쪽, 오른쪽에 한쪽만 놓을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뭐 캠핑을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통 전시를 하죠. 신발장 놓는데 그쪽이 약간 넓어서 자전거 한 3대 정도 들어갈 공간, 좀 넓은 공간 한 3평 정도나 2평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캠핑 갔다 와서 물건 거기 놓고 자전거 거기 놓고 그 다음에 외출에 따라 들어오면 특히 겨울 같은데 파카를 많이 입으니까 그걸 굳이 방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좀 넓게 해서 거기다가 파카라든가 그다음에 캠핑 용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전거도 놓으면은 나갈 때 들어올 때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실을 그 전시를 통해서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다시 지나서 그 다음에 뭐 안방이 보이고 안방에서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뭐가 보이고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여러분들이 안에 공간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상상하시면서 도면을 그리면 되게 도면이 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설명하는데요. 이번에 또 올려놓을 거예요. 선배들이 그렸던 예시 도면을 선생님이 PDF 파일을 올려왔는데요. 그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 선배들이 도대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이
얼마나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린 도면이고 얼마나 수정을 많이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보내준 도면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도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이 도면이 이번 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도면입니다. 예, 무조건 뭐 잘 그린 도면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몇 개의 도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번 주에 선생님이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도면도 좀 잘 그린 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아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 보는 것처럼 조금 생각 좀 많이 하고 공간이 약간 좀 특이해요. 보통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이 뒤쪽에 있죠. 일반적인 아파트 같지만 지금 왼쪽에 거실과 주방을 배치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화장실, 그다음에 다용도실, 그다음에 방 1에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방 2에서 이렇게 공간이 구성하게 됩니다. 이 도면에 대해 선생님이 좀 내용 쓴 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 주방에는 다용도실이 필수입니다. 다용도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다용도실 여기도 있어도 되지만 이쪽이나 옆에 있어도 됩니다. 어차피 이쪽은 북향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 있는 거 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식탁 위치 생각해 보기.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식탁 위치가 애매하게 이렇게 설계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식탁 위치를 여기에 놓을지 아니면 다른 곳에 놓을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식탁 위치를 여기보다는 이 주방 바깥에다 위쪽에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식탁을 이쪽에 놓으면은 밖에를 보면서 바깥쪽을 보면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쪽 식탁에 혹시 놓는다고 하면 이쪽에 왼쪽에 창문을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현재 아파트 구조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식탁 놓는 공간 다르게 공간을 따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및 각실의 문의 위치 생각해 보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화장실 문이 이쪽에 있죠, 이쪽. 그럼 거실에서 또는 주방에서 보통 이쪽에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거실이나 주방에서 이쪽으로 돌아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방 2에 쓰시는 분은 바로 화장실이 있으니까 좋겠죠. 방 1 같은 경우는 안쪽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1을 쓰면 되겠지만 지금 주방이나 거실이나 방 3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는 이 복도 공간 항상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이쪽보다는 선생님 생각했던 문을 이쪽에 내면 어떨까? 이 거실 쪽에 내면 안쪽에 보이니까 좀 그렇고요. 이 다용도실 앞쪽에 문을 이쪽에 내고 화장실의 좀 구조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 떠났죠. 방 1의 꺾인 공간. 방 1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밑에 뭐 보이고 이쪽도 창을 내면은 왼쪽 오른쪽 다 보이겠죠. 근데 이 화장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 1에 들어가서 왼쪽 코너를 돌아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간은 혹시나 뭐 화장대라든가 이런 걸 꾸미면 되겠지만 좀 일단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 좀 낭비가 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을 조금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화장실, 그럼 차라리 이쪽에다가 뭔가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설치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데요. 공간의 낭비가 좀 심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현관, 꺾어서 배치. 요게 지금 보통 여러분 생각할 때 현관이 보통 학생들이 이쪽으로 보통 들어가죠. 근데 이건 이 학생은 특이하게 현관을 한 번 오른쪽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들어가면 보통 공간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집을 약간 현관을 약간 꺾어 놓으면은 약간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공간이 좀 재밌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선생님은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추가하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옆에 보통 현관을 보통 들어간 입구에 전실이라고 하는데요. 전실 양 옆에 선생님은 캠핑 용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도 좋겠는데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좀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도는 좌우 상하 중간에 배치한다. 현재 도면을 보면은 지금 왼쪽에 많이 치우쳐 있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옮겨야 되고요. 그다음 위아래 간격은 위가 좀 넓지만 그래도 간격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보통 선생님이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 옮기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리나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더 크게 그리거나 그러면은 공간이 남으니까 방일 약간 더 크게 해서 옆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현재 도면은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좋냐? 마지막 거실을 보이죠? 거실에서 여기 테두리선 요 간격 있잖아요. 요 정도나 요 정도 조금 짧게 배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과 동시에 종이 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서 선생님 카톡이나 문자에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